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1차 과목 민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테마 민법 26번째 테마 점유와 점유권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 점유권부터는 물권 강론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물권의 일반적인 폭론적 이야기를 했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개별 물권, 8개의 물권 중 첫 번째 점유권이 되겠습니다. 이 점유권은 조금 독특한 권리입니다. 다른 권리들은 구체적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면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이 있는 권리 이렇게 되고요. 지상권 이러면 땅을 사용하는 권리 이렇게 구체적 내용이 있는데 이 점유권은 그런 내용, 그러니까 원래의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점유를 하면 생기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점유권은 그 권리의 원래 내용하고 관계없다고 해서 추상적 권리, 관념적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유권의 반대는 본권이 됩니다. 본권. 260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물권, 민법상 물권 중에 점유권이 있고 점유권의 반대가 이 본권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본권들이거든요. 본권 중에 대표가 소유권이고 소유권의 이 권능을 제한하는 게 이제 제한 물권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점유권은 본권의 반대말이다. 이걸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왜 본권의 반대말이냐면 이 점유권은 추상적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점유를 하면 생기는 물권이기 때문에 본권의 내용과 무관하다. 본권과 별개로 성립하는 물권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점유권은 본권과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전세권은 부동산을 점유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전세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전세권 행사를 위해서 점유를 하면 점유권도 있게 되는 거예요. 유치권은 점유를 함으로써 생기는 권리거든요. 그럼 유치권자도 점유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있는 물권적 청구권이 그대로 적용돼요. 이와 같이 점유권은 본권과 별개로 점유만 하면 생기는 추상적 권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본권을 가진 사람이 점유도에서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문제가 아닌데 본권이 없는데 점유권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본권은 다른 사람에게 있다 할 때 이 점유권과 이 본권의 괴리에서 오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게 오늘 점유권에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의 관계가 그것입니다. 조금 이따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300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점유권을 알려면 먼저 점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점유를 하면 바로 점유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점유의 뜻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점유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점유한다고 하지요. 그 물건을 지배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게 현실적으로 지배한 게 가장 직접적인 점유의 모습인데 시공관계, 타인 지배 가능성을 고려 복합적으로 판단한다. 이 말은 뭐냐면 제 물건인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점유할 수도 있죠. 그러면 저는 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그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 등을 통해서 점유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점유는 반드시 물리적, 현실적 점유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간접적으로 점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점유 보조자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점유 의사는 어떤 법률 행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배하겠다는 의사이지 법률 효과를 의혹하는 의사가 아닙니다. 갓난아기도 손에 뭘 쥐고 있죠. 그 점유 의사가 있는 거예요. 아주 어린 갓난아기도, 갓 태어난 아기도 점유 의사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거는 의사 능력이나 행위 능력하고는 무관한 개념입니다. 자, 점유 관념화되는데 현실적 점유 말고 말씀드렸듯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떤 관계를 통해서 점유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그것을 점유의 관념화라고 합니다. 사실성의 예외.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거를 사실성이라 하거든요. 거기에 예외라는 겁니다. 자, 점유 보조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요 말뜻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점유라는 건 법률 개념입니다. 그래서 점유자
점유이면 점유권이 생기잖아요. 점유자가 아니면 점유권이 생기지 않고 점유보호 청구권,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이렇게 물권적 청구권 삼형제가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자, 점유보호자는 그럼 뭐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지배하는 경우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이 타인이 뭐냐면 지시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 지시한 사람만 점유자라는 거예요. 지시받고 지금 갖고 있는 사람은 점유자가 아니라 점유보조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가사상, 영업상 누구한테 이것 좀 갖고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노트북 갖고 있어 이렇게 했을 때 지시받아서 이제 점유자는 누구냐? 그 말은 뭐냐면 점유권을 누가 갖느냐? A만 점유자다. 타인 A만 점유자. B는 점유자는 아니고 점유보조자라고 합니다. 독립적인 어떤 성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점유권이 없습니다. 점유권은 얘만 있는 거. 점유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유권이 있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점유보호 청구권이에요.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교재 266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 물권 강론을 할 때는 물권 총론을 머릿속에 두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점유권이 있다는 건 이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중에 점유보호 청구권을 갖는 건 A예요. B가 점유를 뺏겼다. 그럼 A가 이걸 행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B는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누가 와서 강제로 막 가려고 해요. 강도가 온다든지. 그럼 B는 가만히 있어야 되냐? 점유자가 아니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냐? 그게 아니고 현장에서 침탈당할 때 즉시 가해자를 배제하거나 추적하거나 해서 탈환하는 것. 탈환, 현장에서 탈환. 이제 물리적 개념입니다. 물리적 개념. 지금 이건 법적 개념이에요.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 이거는 당장 지금 내 앞에 와서 막 뺏으려고 하는 거를 그냥 내가 막고 몸으로 막 해서 탈환하는 거. 이 권리는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자력구제권이라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으니까 설명드릴게요. 자, 정리하면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권도 없고 점유보호 청구권도 없습니다. 그 지시해서 점유를 시킨 사람만이 점유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시를 받아서 점유한 사람은 점유자가 아니고 점유권이 없고 점유보호 청구권도 없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자력구제권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장 이해하시죠? 점유보호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점유보호 청구권, 즉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66쪽에 있는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현장에서 즉시 가해자를 배제하거나 추적하여 탈환하는 자력구제권은 행사할 수 있다. 객관식용으로 아주 좋죠. 점유보호자는 자력구제권이 5가 되는 거고요. 점유보조자는 반환 청구권이 있다. X입니다. 반환 청구권은 이 물권적 청구권, 법적인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보조자는 점유자 아니므로 점유로 인한 침해자도 되지 못하므로 물권적 청구권의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A가 물건을 훔쳐왔어요. 예를 들어 D한테 물건을 훔쳐왔으면 이 D가 이제 물권적 청구권을 갖죠. 내놔라고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A가 가져와서 B한테 맡겨둔 거예요. 그럼 이거 지시. 그러면 B는 A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점유를 갖고 있으니까 얘가 점유 보조자죠. 자, 그럼 D가 이제 얘는 소유자니까 물권적 청구권을 갖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를 하려고 해요. 근데 지금 보니까 B가 갖고 있죠. 그럼 B한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B는 점유자가 아니잖아요. 물권적 청구권 지금 점유자한테 해야 되므로 B는 A한테 해야 됩니다. B가 가지고 있지만 그럼 B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A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A가 점유자이기 때문에 소송을 할 때 A를 상대로 해야 돼요. B를 상대로 하면 패소하게 되는 거죠. 결론은 그겁니다.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도 점유 보호 청구권이 없고 타인으로부터 물권적 청구권 행사의 대상도 되지 않고 지시해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만이 점유자다. 이 말입니다. 법적 개념이라서 그래요. 자, 간접점유. 간접점유는 앞에 점유보조자하고 다른 게 계약관계가 있어요. 여기 지금 지시잖아요. 지시인데 여기는 지시가 아니라 계약관계. 계약관계로 뭐 이 그림 그냥 쓸게요. 이거 지시가 아니라 계약관계, 점유 매개관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하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자, 요때는 B도 점유자, A도 점유자입니다. 요때 B를 뭐라고 하냐면 계약관계에서 점유한 요 사람을 직접 점유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관계에서 점유를 맡긴 사람을 간접 점유자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은 직접 점유를 하죠. 근데 임대인도 점유자예요. 간접 점유자입니다. 점유를 잃지 않아요. 간접 점유의 개념입니다.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모두 점유자므로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습니다. 요거 있습니다. 플러스 직접 점유자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자력구제권도 있어요. B는 지금 현실에서 점유하고 있으니까 점유보조자처럼 자력구제권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점유보호 청구권도 있고 자력구제권도 있는 겁니다. 그래야겠죠. 누가 와서 점유를 침탈을 하려고 그러면 막아야 되잖아요. 그걸 자력구제권이라 그래요. 뭐 대단한 개념은 아닙니다. 자, 점유의 모습. 지금 점유를 공부하는 거는 점유를 알아야 점유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물건이 발생했는지 아닌지 챙겨볼 수 있는 겁니다. 점유권이 있어야 점유보호청구권이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법률 관계, 그때 법률 관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유를 배우는 겁니다. 자, 점유의 모습, 자주점유라는 개념이 있고요. 타주점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보시겠지만 자주점유는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점유하고 있으면 자주점유로 추정되니까 저거는 자주점유가 아니야, 타주점유야 하는 사람이 증명해서 증거로 그 추정을 깨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송상 매우 중요한 게 추정입니다. 대표적인 게 점유 시효 취득 같은 경우 자주 점유를 20년간 해야 되거든요. 그 자주 점유를 했어요라고 내가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추정되니까. 상대방이 깨야 돼요. 그래서 소송에서 이 추정은 증명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로 연결되기 때문에 소송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 자주 점유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걸 말합니다. 뭐 소유권자가 대표적이죠. 소유권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임차인은 어떻습니까? 임차인은 남의 물건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건 타주 점유가 되겠죠. 이거 내 거야 라고 있는 게 아니라 남의 물건을 빌려서 쓰고 있어. 이런 의사니까 이걸 타주 점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점유는 본권하고 직접 관계가 없죠. 이 자주라는 건 뭐 소유권자면 자주 점유를 하겠구나라는 거지 소유권자의 점유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내가 이거를 소유자로서 지배한다 이런 거기 때문에 물건을 훔친 사람도 자주 점유가 되죠. 물건을 훔쳐와서 내가 가질 거야 이러면은 그게 자주 점유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자주 점유를 판단하는 게 사람 머리를 열어서 이건 내 거야 라고 한다고 하는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자주 점유를 판단하는 건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 형태, 외부에서 봐서 점유의 형태를 보고 그 점유 형태의 객관적 성질을 갖고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권자다 이러면은 소유권자가 속으로 이거 내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한다 해서 타주 점유가 되는 게 아니고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저거는 자주 점유다. 외부에서 판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302쪽 문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자주 점유인지 판단은 내심 의사가 아니다. 외형적 성질에 의해서 결정된다. 뇌를 열어 확인할 수 없다. 객관화된 기준을 마련해야 뭐 소송을 하거나 할 때 뭐 증명이 될 거 아니에요. 사람 머리를 열어볼 수는 없잖아요. 자, 예를 들어 남의 토지 경계를 일부 넘어가서 점유하는 경우는 자주 점유가 가능해요. 자, 내가 집을 이렇게 줬어요. 내 집을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요 부분이 요게 남의 땅이야. 요 정도면 내가 모르고 이거 내 땅이다 하고 지배를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요 정도 땅은 내 소유권은 없지만 자주 점유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일부러 아는데 모른 척하지 않는 이상은 이 정도는 자주 점유 가능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등기 면적을 상당히 초과한 토지를 인도받은 경우는 아무리 초과 부분에 대해 소유 의사를 점유했다 해도 자주 점유를 인정하는 건 무리가 있죠. 이만큼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내가 땅을 100평을 샀는데 나중에 실제 지배하는 건 아무리 봐도 100평이에요. 한 200평을 내가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절반 정도는 옆집 거다라고 좀 의심을 해야 되잖아요. 100평 샀는데 200평을 쓰고 있으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면적 차이가 크면 그때는 자유점유를 인정하는 건 좀 무리가 있어요. 이건 타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자주인지 타주인지는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봐서 요 상태면 요거는 자주다. 요 상태면 타주다.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하고 그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겠죠. 어차피. 자, 자유점유 추정되니까 깨려는 사람이 입증해야 됩니다. 그런데 입증할 때 요런 부분, 예를 들어서 악의의 무단점유. 내가 소유권 없는 거 알고도 무리하게 타인 물건을 점유하는 걸 악의의 무단점유라고 합니다. 이때는 자주점유 추정이 깨집니다. 그 다음에 진정한 소유자라면 취하지 않을 태도를 보였을 경우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재산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소유자로서의 생각이 없었던 거죠. 또는 소유자에게 물건을 매도하라고 요구했어요. 자기가 소유자인데 왜 매도하라고 합니까? 남의 땅에 있으면서 근데 이건 내 거야 라고 이제 어떤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밖에는 이건 내 거 맞아 이러면서도 재산세 고지서가 오면 안 내고 있고 몰래 그 원래 소유자로 보이는 사람한테 가서 이거 팔아 이러고 또 밖에 나가서 이건 내 거야.
그러니까 이런 태도. 소송을 하면 이런 재산세를 누가 납부했는지, 그 다음에 증언, 이런 걸 증거로 제출합니다. 그래서 자주점유를 깨요. 자주점유를 깬다는 말은 시효 취득 같은 경우, 시효 취득에서 자주점유가 대표적인 요건이거든요. 시효 취득을 못 한다는 거예요. 시효 취득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지금 남의 땅이잖아요. 요 작은 거. 근데 여기 이제 자주점유고 20년이 지났다. 그럼 여기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요 땅 등기 분할해서 이걸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요만큼. 이 시효 취득의 대표적인 요건이 자주점유입니다. 어디서 보셨죠? 시효 취득. 자, 영상에서는 돌아가 보지 않겠지만 여러분 가보세요. 275쪽에 있어요. 시효 취득. 거기 보시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이 부분이 자주점유입니다. 지금 요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민법 245조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지만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는 예외라고 했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죠. 자, 275조 꼭 챙겨서 보세요. 그래서 20년간 이 부분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으면 이 부분 잘라서 등기해 주세요 라고 하는 등기청구권이 생깁니다. 내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에서 소유권 달라고 할 때 이쪽 소유자가 이제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이 방어할 때 이런 걸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자주점유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선의, 악의 점유를 보겠습니다. 자, 선의점유도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선의가 아니야 이런 거는 그 주장한 사람이 증거를 내서 깨야 됩니다. 선의점유란 뭐냐면 본권, 점유할 수 있는 실제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없어도 있다고 잘못 믿은 거. 내가 소유권이 없는데 소유권이 있다고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없는 걸 모른다. 선의는 모른다잖아요. 법적 의미로 모른다. 나 몰라. 선의 모르는데 뭘 모르냐면 내가 소유권자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내가 소유권자로 아는 거예요. 자, 악의 점유는 소유권이 없다는 걸 알면서 점유하는 거. 그러니까 점유는 하는데 내가 점유할 권리는 없어. 이걸 알고 있는 거. 이걸 악의 점유. 근데 선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경우, 물건을 A가 점유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었더니 B가, A는 자기 건 줄 알고 점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의 점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B가 뭘 제기했냐면 소유권 반환 소송을 한 거예요.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니까 이거는 본권이죠. 점유권에 관한 소송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점유물 반환 청구, 이게 아니라 소유권에 관한 소송, 본권에 관한 소송. 뭐 소유권이든 제한 물권이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소송을 제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제기했어요. 근데 소송이 6개월 해서 6월 1일 날 끝났어요. 종결. 자, 그럼 이 6개월 동안, 6개월, 이 사람은 선의 점유일까요? 라는 부분이죠. 자,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경우, 이 소유권 소송을 제기했는데 얘가 패소했어요. 패소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 요때부터 악의가 되는 겁니다. 재판이 이때 끝났지만 이때부터 악의. 그럼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요 6개월 동안 선악, 왜 차이가 있냐면 이 6개월 동안 점유해서 얻은 수익이 있잖아요. 수익을 누가 갖느냐? 요게 문제예요. 만약에 이 6개월 동안 선의이다 이러면 A가 가져요. 수익을. 뭐 임대료라든지, 부동산 임대료라든지 이걸 A가 가져요. 근데 악이다 그러면 이거는 B한테 줘야 돼요. 그러니까 선의 점유자는 과실취득권이 있거든요. 열매취득. 천연열매는 사과나무의 사과 같은 게 천연열매고, 법정 열매가 뭐냐면 물건 사용료. 테마 2 물건에서 배웠죠. 과실. 예, 법정 과실은 물건 사용료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같은 경우 그 수취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선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 점유가 된다. 객관식에 자주 나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 6개월, 실제는 소송한 몇 년씩도 가죠. 그 사이에 임대료 상당의 금액, 몇 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갖느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제기된 때부터 악의. 왜 저럴까요? 왜 제기된 때부터 악일까요?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가 제기된 거니까 만약에 소송을 하는 동안도 선의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소송을 질질 끌 수 있죠. 그걸 막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소가 제기되면 질질 끌지 않고 하여튼 확인해보고 어떻게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소 제기부터 악의로 두면 질질 끄는 문제는 막을 수가 있고,
또 이미 소가 제기됐다는 거는 소가 제기되고 폐소까지 했다는 거는 이 점유가 더 이상 평온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소 제기 시부터 악의가 되는 거예요. 폐소했을 때. 뭐 승소하면 아무 관계가 없는 거고 폐소했을 때. 폐소할 만하니까 했겠죠. 그러면 A 너는 질질 끌지 마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선의 여부와 점유의 적법력은 다른 문제입니다. 선의 점유자라도 타인 소유물을 점유한 것이 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고요. 결과적으로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는데 불법 점유가 되면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할 수는 있는 거예요. 내게 아닌지 모르고 점유했다. 선의 점유자는 되지만 내가 모르는 게 내 잘못일 수 있잖아요. 내가 착각해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 알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불법 행위가 되는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이 선의 점유자일 수도 있지만 내가 선의 점유자인 게 내 과실에 의해서 내 잘못에 의해서 선의 점유자가 될 수도 있어요. 선의 점유자라고 무조건 합법 점유라고 해놓으면 내가 착각하고 내가 실수하는 게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책임이 져야죠. 그러니까 선의는 선의대로 과실수취권을 인정하지만 그 선의가 고의과실로 이루어졌을 때는 불법 점유가 돼서 손해배상은 해야 됩니다. 별개의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권이 있다고 믿는데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무과실 점유인데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습니다. 무과실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됩니다. 점유 보시면 아까 자주점유 추정, 선의점유 추정, 그런데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점유한 사람이 증명해야 됩니다. 자, 점유 효과, 점유보호 청구권, 아까 말씀드렸죠. 266쪽에 있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유권의 독립성. 점유권은 본권과 별개라고 했죠. 그래서 점유권에 기한 소와 본권에 기한 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없다. A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한 소송을 했다. 소유권, 본권이죠. 그래서 패소했어. 근데 다시 B가 점유권에 기한 소송을 했어요. 그때 이 법원이 소유권에 기한 거 줬으니까 이것도 줘. 이게 아니라 본권에 기한 건 지더라도 점유권에 기한 건 이길 수 있어요.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점유권은 혼동이나 소멸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혼동은 서로 다른 성격의 권리가 합쳐질 때 한쪽 권리가 소멸하는 걸 말하죠. 점유권은 혼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권리와 병행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점유권은. 점유가 특이한 게 점유는 이제 기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점유 개시. 점유 개시가 있고 점유 종료가 있는데 자 이제 어떤 사람이 점유했던 걸 내가 넘겨받았다. 이제 앞 사람이 한 1년 점유하고 내가 한 2년 점유했다. 이럴 때 B가 이제 어딘가에 내가 점유 기간을 주장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나 2년 점유했어요 할 수도 있고 앞에 것까지 저 3년 점유했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B가. 그러니까 붙여서 점유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 필요하냐면 시효취득에서 내가 10년 앞에 사람이 10년이다 그러면 시효취득이 20년이면 시효취득이 점유 시효취득은 20년 동안 점유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점유한 거는 일단 10년이에요. 그럼 10년으로는 시효취득이 안 되는데 앞에 점유자가 10년을 했다. 그럼 10년, 10년 합쳐서 20년을 나의 점유로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효취득이 가능해요. 내가 지금 깔고 앉아있는 땅의 주인이 C다. 그럼 C한테 그 토지 소유권 주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점유는 붙였다 뗐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유자의 승계에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를 승계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10년 동안은 자주 점유로 점유를 했는데 앞에 사람 10년은 타주 점유다. 시효취득을 주장하려면 20년 동안 자주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C한테 내가 10년, 나의 10년을 주장할 때 자주 점유 10년을 주장할 수 있는데 20년을 합쳐서 20년을 하려고 하니까 요 타주가 섞여버려요. 이게 물타기가 돼서 전체가 타주 점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효취득을 할 수가 없어요. 즉
점유를 앞에 사람 것까지 합쳐서 기간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그때는 하자도 승계합니다. 단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를 승계함으로 피상속인의 점유를 제외하고 자기 고유 점유만 분리해서 주장할 수 없다. A에서 B로 오는 게 이게 부친이고 사망해서 상속을 받은 거다. 그러면 이 점유는 상속에 의해서 자동으로 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점유를 분리할 수가 없고 무조건 20년을 주장해야 돼요. 타주도 그대로 승계하고. 단 새로운 권원, 비상속인의 점유가 타주인 경우 상속인이 별도의 계약으로 점유를 개시한 경우 상속을 받았어. 이거 물 탔어요. 물 타졌어. 근데 B가 어떻게 하냐면 이 시점에 차단을 합니다. 앞에 것까지 차단하고 뭐 새로운 계약이든 어쨌든 새로운 권원으로 이 앞에 점유는 피상속인의 점유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B는 나의 점유는 아니야. 상속받은 점유잖아요. 근데 아예 그 점유를 계약을 다시 하든지 새로 시작하면 그러면 이 앞에 거는 잘라내고 이때부터 새로 시작한 이게 뭐 20년이 된다든지 그러면 요 점유만 따로 내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점유는 앞 점유자의 점유를 내가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붙일 때는 거기에 있는 성격까지 내가 떠안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만 상속이 되는 점유는 내가 뗄 수 없어요. 무조건 내가 그 점유를 상속받아야 됩니다. 하자까지도. 그러면 영원히 그 피상속인의 점유를 안고 가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새로운 계약 등으로 나의 점유를 개시하면 그때부터 하는 점유는 그 이전 점유와 분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주 점유, 선의 점유, 평온한 점유, 공공연한 점유, 점유의 계속, 10년 전에 점유하고 있다는 거 증명하고요. 지금 점유하고 있는 거 증명하면 요 사이는 추정되는 거예요. 매 순간, 매년, 매일 점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요. 양 시점을 증명하면 가운데는 추정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점유 추정. 그 다음에 적법한 점유라는 거. 이게 다 추정돼요. 이걸 깨려는 사람이 반대 증거를 내야 됩니다. 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됩니다. 자,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 이게 오늘 배우는 하이라이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유권은 본권과 별개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본권이 없이도 점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본권에 맞춰서 점유도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점유권과 본권의 갭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이거를 맞춰가는 그 과정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이겁니다. 무권리자가 부동산을 매도하는 등의 문제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B가 A의 부동산을 사서 지금 점유하고 있는데 이 사이에 어떤 뭐 계약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B는 지금 이 집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죠. 점유자인데 무효나 취소가 되면 A가 소유자죠. 그러면 소유자는 A, 점유자는 B. 이렇게 갭이 생기는 거죠. 권리의 갭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효가 되기 전까지 시간이 예를 들어 1년이 지났다고 합시다. 그럼 1년 사이에 B는 점유자로 살았고 A는 소유자죠. 그럼 1년 동안 이 점유자가 자기 걸로 알고 여기 세를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1년 동안 법정과실, 월세 수익 같은 거 수익이 났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비용 투입을 했을 수도 있고요. 또 사용하다가 여기에 뭐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손해. 이런 게 발생하는데 소유자가 이제 나중에 이 집을 찾아올 거 아닙니까? 그럼 점유를 찾아와서 소유자와 점유가 일치하게 이제 순간 만들 건데 그러면 요 1년 동안에 생긴 이것들은 어떻게 해결하는 거죠? 수익 같은 경우 A가 가질 거냐 아니면 B 갖게 할 거냐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요게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문제입니다. 점유권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요 관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세 가지로. 여기 지금 썼는데 순서만 지금 다르네요. 자, 이제 과실취득, 손해배상, 비용상환. 요 세 가지. 요 공부를 할 때는 이게 가의 문제다, 나의 문제다, 다의 문제다. 요걸 딱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
점유자가 목적물을 훼손했다. 이러면 이건 나. 그다음에 점유자가 뭐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받았다. 이건 가. 이렇게 각 어디 위치에 돼 있는지를 딱딱 짚어야 됩니다. 일단 그게 돼야 문제 해결이 돼요. 그게 안 되면 여기서 그냥 완전히 혼란을 겪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선의점자의 과실 취득권. 선의, 즉 본권이 있다고 믿은 점유자. 자, 선의 점유 아까 보셨죠? 본권이 있다고 믿은. 본권이 없는 줄 모른 점유자는 물건의 과실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선의 점유자의 과실 취득 이렇게 됩니다. 자, 선의가 아닌 악의 또는 폭력 점유, 은비 점유, 이제 몰래 점유, 은비 점유, 몰래 점유를 말하는데 점유자는 과실을 회복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 회복자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소유권자를 말해요, 주로. 자, 반환해야 되는데 소비 또는 잘못해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과실은 대가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가 뭐 집을 점유하고 있다가 이제 여기에 회복자죠. 달라고 해서 줘야 될 때 B가 여기서 과실 뭐 임대 수익을 얻고 있었다. 임대 수익. 그러면 B가 선의 점유자면 이 임대료를 돌려주지 않고 본인이 먹어도 되고요. 나머지 악의, 폭력, 은비 이런 경우는 이 수익을 점유를 주면서 같이 넘겨줘야 됩니다. 반환. 선의인 경우에만 과실수취권이 있습니다. 계약 해제 때는 548조 원상회복 내용에 따라 하면 되고요. 이 지금 회복자와 점유자 간의 관계 요건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 가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전은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서 반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거에 따라가면 됩니다. 자, 점유자의 잘못으로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 어떤 책임을 지느냐?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일단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그 범위가 달라요. 선의 앤드 자주일 때는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배상 책임을 집니다. 내 손에 지금 남은 거 요거 빼고 나머지는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됩니다. 표로 지금 해놨는데 선의 앤드 자주인 요 경우에만 현존이익 배상, 나머지는 손해 전부를 배상합니다. 자주 점유라도 악의 점유면 손해 전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 내기 좋죠. 자주 점유자는 현존이익만 반환한다. 아니죠. 자주 앤드 선의인 경우에만 현존이익 반환입니다. 자, 손해배상 책임은 그때 점주의 잘못으로 훼손된 경우. 잘못이 없으면 배상 책임은 없어요. 잘못으로 훼손된 경우 배상 범위는 이렇습니다. 자, 그다음 비용 상환 청구권. 선악 불문이에요. 비용 상환 청구권은. 자, 과실수취권은 선의 점유. 손해배상 책임은 점주의 잘못으로 훼손된 경우. 선의 앤드 자주면 현존이익 배상. 자, 비용 상환은 선악 불문이에요. 이것도 시험에 나오면 자꾸 틀려. 선의 점유자만 비용 상환 청구권을 갖는다. 아닙니다. 선악 불문. 비용은 내가 점유하고 있다가 여기다가 비용을 투입했어요. 그럼 내가 선이든 악이든 이 비용 들어간 거는 A 입장에서는 자기가 써야 될 비용을 B가 대신 낸 거니까 부당이득이 됩니다. 그래서 선악 불문, 비용 상환 청구권을 갖습니다. 비용은 두 가지예요. 필요비. 필요비는 점유물 보존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한 비용. 이건 회복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점유자가 선의라서 과실을 취득한 경우 아까 선의 점유자의 과실 취득 B가 선의 점유자라서 여기에 임대 수익을 많이 가졌다. 이때는 필요비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해요. 자기가 그 비용 투입해서 자기가 수익을 얻은 거니까 그건 통치자는 거죠. 가에 해당해서 선의 수익자로서 과실을 수취한 경우 다에 의한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자, 유익비. 유익비는 목적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겁니다. 가액의 증가가 일단은 있어야 돼요. 가액 증가가 없으면 안 돼요. 그 집의 가치가 올라갔어야 됩니다. 그 한도에서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당연히 상대방이 선택해야죠. 점유자가 선택하면 비용을 잔뜩 쓰고 그 비용을 선택하면 부당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 중에 고르는 거예요. 둘 중에 작은 걸 고르겠죠. 지출 금액 중에 가액 증가. 이건 이제 감정을 합니다. 그게 얼마만큼 가액을 증가시켰는지.
필요비와 달리 그 금액이 커서 목적물 반환 즉시 변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 기간을 허락해 줍니다. 원래는 반환 받을 때 줘야 되는데 법원에 의해서 반환 받고 한 6개월 안에 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필요비 유익비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뒤에 보시는 유치권 강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물에 투입됐기 때문에 그 비용을 받을 때까지는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치권은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익비에 대해서 법원이 변제기를 유예해주면 유치권은 소멸됩니다. B가 집을 해서 이제 A가 달라고 해서 반환해야 되는데 B가 여기다 비용을 썼단 말이죠. 필요비, 유익비. 요걸 안 주면 B는 점유하고 있다가 원래 점유자였는데 이걸 안 주면 이 필요비, 유익비 청구권에 의해서 다시 점유할 수 있어요.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그게 이제 유치권인데 이때 필요비는 A가 찾아갈 때는 바로 주고 찾아와야 되는 건 맞아요. 필요비는. 근데 유익비는 당장 안 주고 일단 가져온 다음에 뒤에 줄 수 있어요. 법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때는 B는 이거 못 줘 이럴 수 없어요. 법원이 1년간 유익비 반환을 유예해줬다. 그럼 B는 일단 집은 주고 1년 뒤에 청구해야 됩니다. 자, 점유권에서 가장 중요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까지 했습니다. 가, 나, 다 명확히 기억하시고 그 문제가 가에 속하는지, 나에 속하는지, 다에 속하는지를 고르셔야 돼요. 연습하기 위해서 307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323번 보겠습니다.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비용 상환 청구권. 자, 가, 나, 다 중에 뭐? 다죠. 다. 예. 다는 뭐냐? 선악, 불문, 비용 상환 청구 가능합니다. 그래서 악의인 경우라 인정되죠. 되죠. 선악, 불문이에요. 자, 324번. 점주의 잘못으로 목적물을 훼손. 자, 가나다 중에 나가 되죠. 예, 나. 나는 그 표가 기억나셔야 돼요. 선악, 불문, 현존이익 배상. 여기 선의 점자는 현존이익 배상 틀렸죠. 선의 앤드 자주일 때 현존이익 배상하게 되는 겁니다. 자, 나. 요건 다. 요건 나.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자, 점유자가 유익비를 가나다 중에 다죠. 비용상환 청구권. 그래 넘어가세요. 자, 326번. 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 예, 이것도 다죠. 이 오타가 있네. 여기도 오타네. 왜 자꾸 상황이라고 하죠? 예, 이것도 다. 자, 327번. 선의 점유자가 목적물의 과실 취득. 예, 가나다 중에 가. 이런 식으로 가나다를 특정하고 그 내용을 살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